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핵심 이론에 대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필기를 많이 봤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실기를 같이 봐서 실기까지 우리 붙어야 위험물 기능사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위험물 기능사 실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위험물 기능사 실기가 어떤 시험인지 잠깐 간단하게 보고 본격적으로 핵심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기랑 실기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필기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봐야 될 실기는 어떤 실기인가 라고 한다면 시험 과목은 위험물 취급 실무에 대해서 보는 과목이고요. 모두 다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답형으로 1시간 반의 시험을 보고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대략 한 20문제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랑 마찬가지로 우리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시험 보실 때는 우리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거는 좀 안 되고요. 지워지지 않는 검정 볼펜, 그리고 신분증 무조건 들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필기 때도 신분증 들고 갔었죠. 그리고 계산기가 꼭 필요합니다. 실기 이제 문제 볼 텐데요. 실기 문제를 보면은 계산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있는데 그 문제는 손으로 풀기도 어렵고 암산으로 하기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인증된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은 앞으로는 이제 2, 3, 4회로 나눠서 보시면 될 거고요. 5월 31일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 나와 있는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합격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합격률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41%, 37%, 45% 정도 되어 있고요. 토탈 평균을 보자라고 한다면 약 40%대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필기가 36.7%인데 비해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조금 어려운데 계산도 있고 주관식이라 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자고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합격률이고 필기보다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핵심 이론부터 같이 본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위험물 기능사 실기 핵심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원자와 주기율표입니다. 우리 위험물을 기본으로 이루고 있는 과목은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 베이스는 화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화학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은 우리 원자를 빼놓고서는 화학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영어인 미국에 가면은 영어로 말하고 저희 나라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화학은 원자로 이루어진 친구들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물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H2O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화학을 이용해서 얘기를 할 때는 원자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랑 주기율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에서 같이 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외우는 거 까먹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옛날에 외웠었던 방식 그대로 수혜, 리베야, 너 비키니샵 오픈한다고 했잖아. 나만 알 수 있었는데 펩시콜라 사주면 알려주지. 캬 하고 이렇게 20번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원자량을 가장 중요하게 봤었죠. 원자량을 알아야 분자량을 잘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량을 아주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야 할 중요한 원자량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수소를 빼놓을 수가 없죠. 수소 1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 23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염소는 35.5의 원자량, 그리고 칼륨은 39의 원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따로 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그리고 염소, 칼륨까지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어쩔 때 이용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문제가 실제 실기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핵심 이론 4가지 강의에서 나오는 예제는 모두 다 실제 실기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제도 주의 깊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론 시험에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원자량을 이용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인하점이 마이너스 11도이고요.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이 위험물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알맞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힌트를 주어주고 있죠. 가장 큰 힌트는 인하점이 마이너스 11도라고 했어요. 우리 인하점 제일 잘 나오는 거 위험을 모아보았을 때 인하점이 마이너스 11도인 친구는 벤젠이라고 하는 친구였었죠. 벤젠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인데 벤젠은 겨울철에 응고할 수 있는 방향족 탄화수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족이라는 것에서도 가장 큰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답은 벤젠임을 알 수가 있고요. 벤젠은 C6H6로 작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을 구한다고 한다면 탄소의 분자량은 아까 12였는데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 22 하니까 72 더하기 6을 하면 78 g이네. 1몰에 78g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벤젠이 산소랑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C랑 H랑 O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랑 물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되죠. 실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반응식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수를 잘 맞춰줘야지 정답에서 맞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는 연습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식으로 개수를 맞춰줄까요? 라고 한다면 맨 먼저 쉽게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 있기 때문에 각각 탄소 6개 맞춰보고 수소도 6개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탄소 6개, 산소 12개가 나오고요. 수소가 12개에 산소가 6개가 되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합쳐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 3개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3이 6이니까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하면 수소가 6개, 산소가 3개가 나옵니다. 근데 산소를 이렇게 더했을 때 12개에다가 3개를 더했었을 때 우리 15개가 나옴을 볼 수가 있어요. 15개는 홀수이죠. 그리고 홀수가 나오면 웬만하면은 개수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친구한테 곱하기 2를 해주는 걸 일방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산소가 이미 2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서 15개를 만들기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얘가 2배가 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렇게 넣어봤을 때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지웁니다. 그리고 벤젠에다가 2를 넣어줘요. 그러면 각각 탄소가 12개, 수소가 12개가 되겠죠. 이렇게 2 곱하기 6, 이렇게 2 곱하기 6 해서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각각 2개씩 들어갔어야 됐기 때문에 탄소 12개에 산소 24개가 되고요. 수소 12개에 산소 6개가 됩니다. 산소 각각 더했을 때 30개가 되겠죠. 30개는 짝수니까 우리 맞출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앞에 15만 넣어주면 15 곱하기 2는 30이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 개수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요. 분자량을 직접적으로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기초적인 게 원자량인 거죠. 각각의 원자량 어떤 건지 알고 계셔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꼭 한두 문제씩 무조건 나오는 게 이상기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엄청 많이 쳐주셔도 부족하지 않아요. 한 3개 정도 치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2가지 공식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 PV는 nRT, 두 번째, PV는 n분의 WRT다라고 해서 각각 상황에 맞게 2가지 나눠서 써주시면 됐었습니다. 필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필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던 거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는 압력, V는 부피, W는 질량, R은 기체상수, 인데 0.082를 넣으면 되고요. M은 분자량, T는 절대 온도인데 273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몇 도예요? 지금 30도인데 라고 한다면 절대 온도의 세계에서는 273을 더해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303켈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3켈빈의 의미가 30도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이렇게 간단하게 공식으로 봤고요. 그럼 우리 필기에서도 문제 풀어봤는데 실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이 봐야겠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순수하게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뭐 부피나 분자량 계산하라라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반응식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라.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해라 라는 형식의 2가지가 한 번에 모여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또 우리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랑 같이 섞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말소화약제에 대해서 잘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 이상기체 방정식 공식도 같이 잘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 칼륨 200kg가 약 190도에서 열분해 되었을 때 분해 반응식을 첫 번째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탄산수소 칼륨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가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열분해 반응식을 먼저 봐야 되겠죠. 탄산수소 칼륨은 제2종 분말소화약제고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 쓴다고 알려줬죠. 이 친구 열분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산, 칼륨과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 생성이 되고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2만 넣으면 되셨다라는 거 필기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탄산가스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탄산가스 부피는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상기체 방정식 중에서 PV는 n분의 WRT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V죠. 부피예요. 이 친구는 부피의 단위고 부피의 단위는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터, 두 번째는 미터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나가는데요. 한 가지 팁으로는 우리 리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질량을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에 g을 넣어주면 되고요. 미터 세제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질량에 kg이 되는 단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터를 구해야 되는데 kg으로 질량을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g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미터 세제곱으로 우리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g으로 문제가 나갔다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단위 환산할 때 굉장히 빠르게 환산을 할 수가 있어서 질량에서부터 애초에 그램과 킬로그램으로 나눠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계산할 때 빠릅니다. 약간 막간 팁이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 V에 대해서 고쳐볼 거기 때문에 V는 어떻게 됩니까? PM분의 WRT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조금 밑에 있어서 글씨가 뭐 그렇게 이쁘진 않네요. 다시 써볼까요? V는 PM분의 WRT.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요소에 알맞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P는 무엇일까요? P는 우리 기압이라고 했고 문제에서 우리 1기압이라고 주어졌죠. 문제에서 1기압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1을 넣어줍니다. M은 무엇일까요? M은 분자량이죠. 분자량인데 우리 지금 탄산수소 칼륨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탄산수소 칼륨의 분자량을 잠깐 구해볼 건데 문제에서 칼륨의 원자량을 39라고 주었습니다. 수소는 1인 거 알고 있고요. 탄소는 12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탄소도 16이라는 것도 아는데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봅시다. 일단은 39 더하기 1 하면은 40이 되고요. 40에다 12 더하니까 52가 되겠네요. 16 곱하기 3 하면 48인데 48 더하기 52를 하면은 100이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분자량 100이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죠. 질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량 200kg라고 주어졌고 우리 미터 세제곱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키로인 200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200을 넣어줍니다. R은 기체상수 0.08이라고 했고요. 우리 T는 우리 절대 온도잖아요. 절대 온도고 우리 200도라고 했는데 200도 그대로 넣으면 절대 온도의 세계에서는 200도가 몇 도라는 거야? 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켈빈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200 더하기 273을 해서 473 켈빈으로 온도를 알려주도록 합시다. 473까지 곱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다 했다 라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렇게만 라고 한다면 우리 탄산수소 칼륨에 대해서만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탄산수소 칼륨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탄산가스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친절하게 1번 문제에 너 탄산수소 칼륨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너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하는지 분해 반응식 써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봤었을 때 탄산수소 칼륨과 이산화탄소는 앞에 2몰대 그리고 1몰은 생략되어 있죠. 항상 1대 비율로 우리 반응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랑 탄산수소 칼륨은 탄산수소 칼륨이 2고 이산화탄소가 1의 비율로 우리 반응을 함을 알 수가 있고 요식 그대로만 하면은 탄산수소 칼륨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요거 손수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언제 소수층까지 넣어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단위 미터 세제곱까지 꼭 써주셔야지 정답으로 인정되고요. 단위 안 쓰시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에와 같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이상기체 방정식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 다른 반응식이랑 섞어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부피의 단위는 미터 세제곱과 리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었는데 미터 세제곱에는 우리 질량 킬로그램 넣어주고 리터에는 그램 넣어주는 게 단위 환산이 빠르더라라는 꿀팁까지 같이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체의 비중입니다. 기체의 비중은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는 순수 산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 친구의 평균 분자량이 29이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체 분자량을 넣어주면은 우리 증기 비중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걸 봤었습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세트산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아세트산은 우리 어떻게 씁니까? CH3, COOH라고 작성이 됐었죠. 이 친구의 증기 비중은 우리 29분에 내가 구하고 싶은 친구의 분자량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CH3COOH인 아세트산의 분자량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가 12예요. 근데 탄소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수소는 3개에 하나 더 하니까 4개가 있네요. 1 곱하기 4를 해줍시다. 산소는 2개가 있는 거죠. 16인데 2개가 있으니까 16 곱하기 2를 해주게 된다면 24 더하기 4 더하기 32를 해주게 되고, 28 더하기 32를 해주니까 60이 되겠죠. 맞죠? 네, 60 g/몰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가끔 계산 실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누가 같이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감독님이랑 촬영하다 보니 가끔 이게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살짝 가끔씩 멈칫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6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9분에 60을 해주게 된다면 증기비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때도 우리 계산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은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기비중 구해주면 2.07이 나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소요 단위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내가 교실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교실 하나를 불을 끄려고 한다면 소화기 하나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실 하나를 불을 꺼야 할 때 필요한 소화 설비가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는 단위가 소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요 단위라고 하면 면적에 대해서 내가 불을 끌 때 소화 설비가 얼만큼 필요하는지 알려주는 단위가 소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기준 위험물 제조소랑 취급소, 그 다음은 저장소로 나눠서 보는데요. 위험물 제조소랑 취급소는 위험물을 만들고 제조하고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훨씬 작은 범위로 해서 소화 설비를 측정을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큰 범위보다는 작은 범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와 비내화 구조로 나누는데, 내화 구조일 때는 100m 제곱, 그리고 저장소일 때는 150m 제곱으로 되는 거고요. 비내화 구조일 때는 반띵하면 되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됩니다. 각각. 그래서 50m 제곱, 75m 제곱에 우리 단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소요 단위당 각각 100m제곱, 50m제곱, 150m제곱, 75m제곱을 가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화 구조가 아니고 옥내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450m제곱의 소요 단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잘 봐야 할 부분 첫 번째, 내화 구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비내화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내화 구조. 두 번째, 옥내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 제조소나 취급소가 아니라 저장소라고 했고요. 세 번째, 150m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표를 봤었을 때 내화 구조와 비내화 구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제조소나 취급소 혹은 저장소로 구분해서 봤을 때 제조소나 취급소는 우리 내화 구조일 때 1소요 단위가 100m제곱, 비내화는 반띵하니까 50, 저장소는 150m제곱, 비내화할 땐 반띵하니까 75m제곱이었지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비내화 구조일 때 옥내 저장소다라고 했으니까 비내화일 때 옥내 저장소는 1소요 단위당 75m제곱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75분의 450이다 라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자라고 한다면 나눠주면은 6소요 단위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요 단위 문제 실기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필기에서도 많이 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한론 명령법이 나오게 됩니다. 한론 명령법은 우리 CFCl, Br 순으로 원소 개수를 나열한 것을 말하죠.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의해야 할 점과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겐화합의 소화약제의 한론 번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론 번호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CF, CL, BR 순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첫 번째 문제에 있는 CF2ClBr은 탄소가 하나 있고 우리 F가 2개 있고 Cl과 Br도 하나 있기 때문에 1211의 번호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봤었을 때 탄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있는데 우리 일단 이거 F는 없네? F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염소랑 브로민이 각각 있어서 1011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탄소 하나 있고 브로민이 있기 때문에 1001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보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왜 갑자기 중간에 생뚱맞게 내가 알고 있는 건 CF, CR, BR밖에 없는데 왜 수소가 들어가나요?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수소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기율표 봤었을 때 탄소가 몇 번째 위치하고 있었나요? 우리 수의 리베야 너 비키니샵 오픈한다며? 라고 했었을 때 우리 탄소가 우리 1, 2, 3, 4 네 번째 위치를 하고 있었죠. 네 번째 위치를 한다는 것은 탄소 나는 다리 4가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탄소는 다리 4개를 가지고 있을게 4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원래는 C, Cl, Br로 되어 있는 친구인데 나머지 다리 2개가 너무 허전하잖아요.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를 불러드렸습니다. 수소야, 너가 와가지고 내 다리 친구가 되어줘 라고 하면서 수소를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소가 없고 그냥 CCl, BR로만 이루어진 친구인데 탄소 다리 2개가 외로워서 수소 친구를 붙여줘서 CH2, ClBr로 되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BR 하나만 있는 친구인데 탄소랑 이제 브로민만 있는 친구인데 다리 3개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또 수소 친구를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수소 친구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수소가 3개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론 1001이다 라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를 CFCl BR이니까 F, Cl, Br이네 이렇게만 쓰시고 끝나면 안 되고요. 탄소 다리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탄소 다리를 그려봐서 브로민 하나만 들어갔을 때 나머지 다리가 허전하니까 수소 3개를 채워주는구나 라는 식으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역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종종 있기 때문에 역으로도 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론 번호 매겼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마지막 검토한다라는 느낌으로 탄소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탄소 다리 4개니까 4방향으로 그려봐서 내가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는데 나머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서 자리가 빈다라고 한다면 수소 친구 불러들여서 수소까지 결합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론 번호는 주의할 점이 탄소 다리 개수에 맞춰서 잘 이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다음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정말 자주 나오죠? 우리 꼭 한두 문제씩은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실기 문제 봤을 때.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랑 연관지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친구인 만큼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너무 중요한 표이기 때문에 이 표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합니다. 별표를 3개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할 것은
다 외워야 돼요. 네,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분해식을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고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읽는 거죠. 탄산수소 나트륨은 분해돼서 탄산나트륨, 이산화탄소, 물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종은 탄산수소 칼륨이고 분해되면 탄산칼륨, 이산화탄소, 물이 나와서 1종과 2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탄산수소 칼륨에서 H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에서 H는 우리 분해 반응식 할 때 숫자 2로 바뀌는구나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인산 암모늄은 NH4H2PO4라고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이 친구들 분해 반응식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가운데 나눠서 NH4가 NH3로 바뀌고 H2PO4가 그냥 HPO3로 바뀌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까지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1, 2, 3종 위주로 분해식 외워주시면 되고요. 색상은 우리 백보 다메로 같이 봤었죠. 100점 맞은 보람 없이 담임하게 회초리 맞았네 라는 거. 적응 화제로는 제3종만 우리 ABC급에 대해서 우리 적응성이 있고 나머지는 BC급에 대해서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ABC급 가끔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더 드리자면 일로 와요, 전, 금방 가요 라고 해서 인류정근으로 외웠었고요. A가 일반화재, B가 유류화재, C가 전기화재, D가 금속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ABC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를 적응성이 있다라는 거고 BC급이다라고 한다면 유류랑 전기화재에만 적응성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 같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분말소화약제 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이런 식이에요. 제2종 분말소화약제 분해 반응식을 적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탄산수소 칼륨이기 때문에 탄산수소 칼륨은 분해돼서 분필을 갑자기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탄산수소 칼륨은 분해돼서 탄산 칼륨과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2만 넣어주면 됐었죠. 그래서 분해 반응식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잘못 왔네요. 이렇게 완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분필을 잘못 먹었어요. 분필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2종 분말 소화약제 분해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었고 1, 2, 3종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혼재 가능한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우리 자주 나오는 거고 필기에서도 진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개념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1, 2, 3, 4, 5, 6, 5 옆에 친구 4다라고 해서 가로로 혼재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1류이온물은 6류이온물, 2류는 5류랑 4류이온물, 3류는 4류이온물과 혼재 가능하구나 라는 걸 봤었고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 다 필기에서는 객관식으로 풀었던 거를 실기에서는 주관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필기에 비해서. 그래서 적응을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유별에 대해 운반 시 혼재 가능한 유별을 모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표 하나만 그리면 바로 빠르게 문제 풀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1, 2, 3, 4, 5, 6, 4 쓰고 가로로 혼재가 가능하다라는 걸 봤었을 때 우리 제1류 이온물은 제6류 이온물과 혼재가 가능하죠. 정답 쓰실 때 그냥 6 혹은 6류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제6류 이온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1번은 제대로 썼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처럼 써주실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2류이온물이다라고 한다면 4류랑 5류이온물에서 혼재 가능하고 3류이온물이다라고 한다면 4류이온물과 혼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류이온물, 제5류이온물, 제4류이온물, 제4류이온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평범하게 문제가 혼재 가능한 이온물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요. 좀 새롭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 표가 주어지고 표가 깨끗합니다. 표가 깨끗한데 이 표를 채우세요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혼재 가능한 이온물이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 1, 2, 3, 4, 5, 6, 4를 적어주고 얘가 거의 만능이에요. 혼재 가능한 이온물 풀 때.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1류 이온물은 6류 이온물과 혼재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됐었지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2류 이온물은 4류랑 5류만 가능했고 나머지 안 됐고 3류 이온물은 4류밖에 안 됐었네. 4류 이온물은 가장 많이 혼재가 되는데요. 2류랑 3류랑 5류가 되죠. 2류, 3류, 5류 나머지 안 되고 5류 이온물은 우리 2류랑 4류만 되네요. 나머지 안 되고 6류 이온물은 1류 이온물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안 된다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혼재 가능한 위험물 표만 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능사에서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의 유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핵심 이론 강의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